캠핑장에서 나와가지고 오를레앙 10km 정도 10km 정도에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8시 반 정도 나왔고요. 오를레앙 대성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를레앙 대성당을 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유로벨로 6 라인을 따라서 갈 겁니다. 여기는 작은 운하 같아요. 오른쪽으로 운하가 있고 왼쪽 저쪽으로는 이제 르와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어제 캠핑장을 오기 전에 르와르 강을 건너서 왔고 이제 르와르 강의 오른쪽을 따라서 어느 정도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 일정은 뭐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당히 먹고 하루에 3만원에서 한 35,000원 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식당을 간다든지 호텔을 가지 않는 한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여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전거나 특별히 속을 안 새기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길은 비포장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아침에 이거 스프링 부분이 부서졌기 때문에 자전거 충격을 흡수를 다 하면서 가야 돼서 이게 지금 촬영 상태가 어떨지 얼마나 흔들릴지 걱정입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이 나무 터널이 좋습니다. 어제는 자는데 살짝 이 종아리 부분이 추웠어요. 겨울 침낭을 집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여기 현지에서 산 침낭이 봄 가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지 않아요. 무지개 다리를 지나오느라고 끊어졌어. 근데 다시 누르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껐다가 켜진 것 같아. 이게 지금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다이렉트로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카메라 조작법이 서툴러 가지고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운하길에 이게 자갈길이라 비포장길이라 많이 흔들리네요. 운하길인데 요거 Y자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평화롭고 보기는 좋은데 이 비포장이라 촬영 상태가 어떨지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루아르강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팻말을 놓쳐가지고 다시 르와르강을 만났습니다. 근데 맞을 것 같긴 한데 자전거 길 팻말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 바퀴 여기 관광존이에요. 관광존 말하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아스팔트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응절.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는 길은 없었으니까 이 길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자전거 길 팻말을 놓치면 조금 시간을 이제 헤매야 돼요. 누나 도보 여행객도 보이고 자전거 여행객도 보이고 또 마을 사람들 산보하는 마을 사람들도 보이죠. 이게 다시 이제 비포장길인데 비포장인데 길은 좋아요. 좋은데 자전거 길이 내가 가는 자전거 길이 맞는지 어쩐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는 뭐 비포장이라도 길이 아주 좋아요. 하지만 카메라는 좀 흔들리는 것 같군요. 이게 어디에서 보니까 가슴에다가 이걸 매달고 다니기도 하던데 이 몸이 완충 역할을 해서 떨림이 적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가슴에 이렇게 십자로 차는 거 그걸 뭐 웨하스라고 그러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더만 그건 또 귀찮고 덥고 그래서 그건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이 많이 흔들리면 가슴에다가 다는 게 결국은 정답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문제가 가슴에다 달면은 이 가방이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가슴에다 다는 친구들은 사이클 타는 친구들은 앞으로 숙이니까 가슴에 다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고 또 그렇게 따지면 모자에다 달아야 되는데 모자에 다는 것도 연습을 해봤더니 집에서 이게 카메라가 손가락만 해도 무거우니까 무게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못 보니까 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게 저기 사프란 말이
출입 금지란 말인지 어쩐 거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긴 가네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그냥 여차직하고 봉주를 해 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인사하면은 엄청 아무 답이 없으면 어색하고 그냥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먼저 대부분 하니까 인사를. 다 문화적인 차이죠. 작년에도 이 운하길을 몇백 킬로 다녔는데, 이 운하길이라는 게 이게 어디가 상류인지 하류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잔잔해서 그걸 따라서 가는 이 길은 너무 평평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단점이 비포장이라는 것 뿐인데, 이 말이 비포장이지 이거는 맨발로 뛰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노면이 아주 반듯합니다. 길도 반듯하고 노면도 평평해서 좋아요. 카메라만 잘 찍히면 좋으련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야, 강이 아주 완만하게 흐르고 있어요. 특별하게 속도감 있질 않아요. 참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섬진강보다는 좁을 것 같고, 느낌은 딱 그 느낌이에요. 섬진강 느낌. 좋습니다. 근데 이 운하를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 여기저기다가 운하길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잘 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모 씨가 이거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흘려다가 댐만 여기저기 그냥 박아놓고는 못했잖아요. 어떤 인간인가가 나중에 운하길을 내려면은 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데, 과연 그 사람 생각이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여간 분명한 거는 프랑스는 이렇게 운하가 많아요. 그 운하가 너무나 흐름이 완만해가지고 환경적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우리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자전거 타기는 좋아요. 이 운하길을 만나면은 아주 길도 그냥 좋고. 근데 단점이 요 운하길은 시내를 잘 안 지나는 것 같아요. 마을을 잘 안 지나고. 그래서 뭐 먹거리 같은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잘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뭐 잘 모르야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니까 계획성 있게 움직이긴 어렵다 이거죠. 또 오늘 어제 잠자기에는 좀 선을 했지만 라이딩 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냥 땀도 안 나고 타고 뭐 추운 정도도 아니고 바람도 거의 없고. 이제 좀 흔들리죠? 이게 배가 다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24시간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이 수로를 열어주는 사람, 닫아주고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런지 이게 업무 시간에만 배가 다니는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왜냐면은 이 수로가 이제 군데군데
그거를 물을 막아가지고 배를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수로가 가까운 데는 가깝고 좀 먼 데는 멀고 그러는데, 그 관리인이 몇 개를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길이 원래는 수로 관리하는 길인데, 그 수로 관리용 차가 얼마를 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자전거 길로 이렇게 이제 뭐 활용하는 건지 병용하는 건지.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배 지나가는 걸 못 봐가지고 배가 운하를 다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분이 직원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래서 잠깐 이 운하길은 제 경험으로는 자전거 타기로는 너무나 좋다. 조금 단점은 지루할 정도다. 지루한 정도인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길인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꽤 눈에 띄어요.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띄고.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부르고뉴 운하길은 거긴 좀 적적했어요. 너무 아주 심심할 정도로. 근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길이고 시내 가까이 를 따라서 가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이 큰 강을 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갔던 운하길은 그냥 운하길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병립해서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유로벨로 6, 또 운하, 또 강, 이렇게 세 개가 만나다 보니까 아주 유용한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요 유로벨로 6가 루마니아 그 흑해인지 거기까지 가는데, 이쪽 낭뜨 서쪽의 바다에서 4,700km 정도 되더라고요. 4,700이면 넉넉 잡고 3개월이면은 여유롭게 돌지 않을까 싶은데, 도는 게 아니죠. 접하하는 거지. 근데 어디 뭐 스페인서부터 저기 러시아까지 시작되는 길은 1000km가 넘는다니까, 그런 거나 한번 경주해보고 싶은데, 뭐 세상에 길은 많지만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한정적이어서 아쉬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경비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행기 싸게 좀 많이 드는데, 나 아는 분이 유럽을 작년에 60만 원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 좀 나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요 3년을 연달아서 유럽을 왔는데, 이번까지는 마일리지로 왔어요. 그동안 카드를 아시아나 카드다 보니까 이게 한 30-40년 써가지고 마일리지가 그냥 쭉 쌓인 거를 한 3년에 걸쳐서 다 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표가 없을 때는 비싼 자리, 그런 자리 1등석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갑자기 어쨌든 그거는 더블이에요. 가격이 이코노미에 더블인데, 그런 것도 이용하고 그래서 그런지 점수가 다 끝나가서 내년에 3월에 올 때는 이 저가 항공으로 와야 되는데, 그 왕복이 60만 원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 비행기 싹 말고는 이렇게 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친구가 있어서 노숙을, 오히려 난 친구가 있어서 노숙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노숙을 되게 불편해 하네요. 그 오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캠핑비가 프랑스는 저렴해요. 영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캠핑비를 좀 저렴하게 더 깎으려면은, 덜 들게 하려면은 노숙을 가끔씩 하면서 캠핑을 하면 좋은데, 예, 이번에는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캠핑장으로만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하루 경비가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한 달이면은 여행 경비가 넉넉 잡고 100이면 된다는 거지. 내가 재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 자전거로 갈 때도 그 알베르게라고 순례객 전용 숙소에서 잤을 때도 그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유로 정도, 조금 더 들 정도면은 45,000원. 그때 당시 하면 지금 한 5만원 되잖아요. 5만원 정도면은 도미토리 숙소에서 자는 거지. 그리고 저녁하고 아침도 거기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 가격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거지. 지금 이게 이제 한 3만원 조금 더 든다는 거는 밥을 해 먹잖아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근데 알베르기에서는 들어가면 저녁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저렴하지만. 아침도 간단하게 이제 또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고 이래서 잠깐 뭐 아이고 이게 돌길이라 엄청 흔들리네요. 아이고. 그래서 제저 경비의 여행이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편한 대로 그냥 가다가 쓰다가 뭐 자기 몸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관광지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잡해서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 근데 나갔다가 다시 자전거 길을 들어오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자전거 길만 가는 게 이제 스타일인데, 어쨌거나 자연을 나름대로 이국적인 풍광을 즐기는 맛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사진도 찍으면서 또 가끔씩 또 식당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식당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가서 시골 식당 같은데 혼자 시키면 메뉴도 없어요. 그런 데는 그냥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자튀김 해서 그냥 소복하게 싸주면서 가격은 저렴하고 그런 데가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메뉴도 있고 뭐 이런 식당 가서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고, 시골 식당은 또 그림이 없어요. 그 불어로 된 메뉴를 뭐 언어 중에서 메뉴가 있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거 시키다 보면 뭐 이상한 거 나오고 엉뚱한 거 나오고 가격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가끔씩 시골 작은 식당에 가면은 그냥 그 주인이 그냥 아는 대로, 주인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말하자면. 그 스페인 알베르게에도 그렇더라고요. 큰 알베르게는 메뉴가 있는데 작은 알베르게는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어디는 갔더니 채식만 주는 거 있죠. 그 주인이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스페인의 원주민들의 식단을 본의 아니게
이것저것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괜찮았어요. 그 기억이. 한 끼에 한 10유로 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산티아고도 또 가고 싶고, 여기저기 자전거 길도 좀 더 돌고 싶고, 내년 3월에 와서는 좀 길게 여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되는 대로, 가는 대로 가다가, 이거를, 이거 다 갈게. 돌길. 이제, 크게 풍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보는 분들은 지루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목사나 중도 아니고, 설교를 장황하게 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고, 오늘은 여기서 6월 2일 오전 캠핑장에서 나와서 오르레앙을 향해서 가는 르와르 강 옆에 운하를 따라서 가는 자전거 길 중에서 한 약간의 녹화 영상을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특별히 아쉽진 않지만 마냥 자전거 여행하면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도 정해져 있고.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게 스트레스예요. 찍기는 서너 번 찍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올렸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아침 새벽에 5시 전에 깨가지고 화장실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여행기를 올렸어요. 3번 거를.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의 카페에 자전거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일명 자여사인데 거기에 유럽편에 이제까지 내가 여행한 것들 거기다 많이 올렸고 요번 것도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3회에 걸친 거를 오늘 아침에 올렸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라, 핸드폰으로 글씨를 쓰고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라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여행객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영상 혹시 올리게 되면 그때 만나죠. 반갑습니다. 네.